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제 배당 성장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저는 배당주 기업 분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기업인 IBM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IBM은 지난 알트리아 영상에서 미이나 님께서 댓글로 요청하신 기업입니다. IBM은 제가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고 매수를 딱히 고려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좀 공부하느라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성을 좀 바꿨는데요. 이전 영상들에 비해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다뤄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IBM이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BM의 사업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IBM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오픈소스 회사인 레드햇을 무려 34빌리온 달러, 즉 하나로 42조 원 정도에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그리고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죠. 클라우드 시장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그 4차 산업사회 핵심 시장 중 하나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IBM은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레드햇을 인수했다고 봅니다. 클라우드 사업은 2013년만 해도 IBM 매출의 4%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 들어서는 27%까지 증가했습니다. IBM이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레드햇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회사였기 때문에 IBM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우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공공 클라우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기업 등이 구매해서 그 기업의 구성원들과 그 구성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것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둘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많지만 또 그만큼 복잡해서 전문 인력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은행 같은 곳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금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개인 금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개인 금고가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도 받으면서 또 동시에 개인 금고를 운영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구에게 판매할까요?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주요 고객사는 우선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있고 또 영국의 대형 통신사인 보다폰 같은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도 중요한 사업 축을 구축하고 있는데 왓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BM을 대표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의료계나 이제 기상 예측, 에너지 탐사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고요. 2019년에만 AI 관련 특허를 무려 1,800개 이상 취득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왓슨은 IBM의 창업자인 토마스 제이 왓슨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는데 창업자의 이름을 땄다고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Watson is a joke, just to be completely honest. Why do you say that? What Because do the you know companies that you know it's a The joke? companies that are advancing machine learning and AI don't brand it with some nominally specious name that's named after a Sherlock Holmes character.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분이 좀 유명한 그 투자자인데 이 테크 기업이 창업자 이름을 땄다고 놀림을 좀 비판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창업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판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보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춘 글로벌 500 기업의 95%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탄탄한 사업 분야죠.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2019년 연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는 보시면 이제 EPS, 즉 주당 순이익이 9.56달러에서 10.63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아래 보시면 주당 배당금도 6.43달러로 증가했는데요. 우선 연간으로 봤을 때 2019년에는 전체적으로 2018년에 비해 주요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금 흐름도 보면은 좀 다소 약화가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는 그 클라우드 회사인 레드햇을 인수를 했습니다. 무려 32조 원이나 지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현금흐름이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사주 매입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경영진의 그 현금 흐름 개선 노력을 좀 볼 수 있었고, 이런 점을 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이게 가장 최근 실적이니까요. 보시면은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11.9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훌륭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 수준인데요. 우선 레드렛 인수를 2019년에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 2분기에 그 레드렛 인수를 확정하기 전까지 73빌리언 달러의 장기 부채가 있었지만, 2019년 4분기에는 이 규모를 무려 10빌리언만큼이나 줄였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칭찬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부채를 단기간 이렇게 많이 줄인 거는 경영진이 그래도 회사를 좀 잘 운영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줄였다는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보잉을 다룰 때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결국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대비를 못해서 이제 파산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IBM은 보잉과는 반대로 경영진들이 욕심을 안 내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사업부별로 보면은 우선 클라우드 사업부가 있는데, 이쪽에 실적이 좋았어요. 매출은 이제 9% 상승했는데, 그중 클라우드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이 회사가 주장하는 게 무려 78%나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작년 그 2분기 말에 인수했던 레드햇 인수 효과가 컸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부인데, 쉽게 말해서 그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이건 약간 하락한 모습인데, 근데 이 부분도 그 레드햇 인수 이후에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좀 어떤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기술 서비스 사업부인데요. 인프라나 이제 클라우드 등에 대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그 컨설팅 서비스와 비슷하게 전년 동기 대비 조금 하락했거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하드웨어나 운영체계 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네요. 원래 이제 IBM이 이쪽에 좀 원래 좀 전통적으로 강호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출을 좀 창출하는 사업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부채 현황인데, 보시면 2020년에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좀 우려되는 게 올해 바이러스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이라 부채가 많은 기업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IBM의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에 그 규모가 좀 크고, 2024년 이후에 좀 대부분의 상환 의무가 잡혔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한번 보면요. 2020년 전망은 경영진은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10.57달러, 잉여 현금 흐름은 12.5빌리언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2020년 1분기 EPS를 1.95달러로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에 전망을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PS down revisions,라고 있는데 이게 13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90일 안에 EPS 전망을 하회했다, 13번이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 사태가 좀 심각하게 좀 되면서 전망을 좀 안 좋게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IBM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할 수는 없다, 올해 상반기는 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이유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그 지금 매출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IT나 좀 컨설팅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좀 약화되었거나 뭐 우선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드햇 인수에 대한 좀 생각인데요. 이 레드햇 인수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려를 좀 표했어요. 왜냐면은 그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크 기업 인수 합병의 역대 3위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였고요. 하지만 IBM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술 시대 변화에 좀 빠르게 대처를 못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IBM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노키아 같은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키아도 한때 잘 나갔다가 급격하게 악화됐고, 지금은 또 아예 사업 분야를 바꾸면서 다시 또 성장軌道오르고 있죠. 그래서 IBM도 마찬가지로 뒤늦게나마 오픈소스 강자인
레드에서 인수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IBM의 미래를 기대하기에는 몇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IBM의 또 고질적인 문제였던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시대의 변화를 좀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보여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레드 인수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CEO 교체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제 왼쪽에는 이전 CEO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새로 부임한 CEO인데요. 제가 왜 이 CEO에 대한 기대를 거냐면 바로 이 오른쪽에 그 남성분이 클라우드 사업부 본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드햇 인수의 이제 선봉장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 이전에 3명의 CEO가 그 서비스 부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당연히 서비스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IBM이 너무 시대의 변화에 뒤처졌습니다. 빨리 클라우드를 캐치하고 빨리 이쪽에 진출했어야 되는데, 이 CEO들이 다 서비스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임 CEO가 드디어 그 처음으로 클라우드 사업부 출신 CEO가 나왔다는 점이 IBM의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밑에 보이는 세 명이 다 서비스 사업부 출신인데요. 잘 나갔어요. 옛날에 잘 나갔다가 여기서 이제 가운데부터 이 여자분이 딱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봐요. 좀 빨리빨리 이때쯤 딱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골든타임 놓쳤고, 그래도 지금이나마 들어가면 좋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IBM이 2011년만 해도 시총이 4위였어요. 미국 기업의 시총 4위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였는데 이 여자분이 2012년에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미국 기업 시총 4위였는데 퇴임할 때 보시죠. 54등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잘못이라고 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CEO로서의 성과는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간 동안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ast night and just asked him about the earnings. You know that the street was disappointed by what they saw with IBM's earnings, and I asked him if he was too. Here's what he had to say. Well, no, I wouldn't say the specific earnings disappointed me, but I would say that I don't value IBM the same way that I did 6 years ago when I started buying it. I mean, overall, I think the 6 years that I've revalued it somewhat downward. And matter of fact, when I got up over 180, we actually sold a reasonable amount of stock. You sold a reasonable amount of IBM? Right. Last that I had seen, you owned something like $13 or $14 billion worth of IBM. How Well, it depends on the price. how much? I'm trying to think back the number of shares. It was We owned 160. about 81 million shares. Okay. Yeah, and we got over 180. compared to- $180 a share. Yeah, $180. And compared to the valuation then that I thought was appropriate and other things, we started selling some stock, and some of that was sold in the first quarter. Most of it was sold in the first quarter. Some was sold in the second quarter. How much did you sell? We sold about 30%. 30% of the shares? You owned about 9% of the shares outstanding of IBM. Well, if you look at it this way, we had 81 million shares. Yeah, so we probably sold in the area of 24, 25 million shares. But You were selling that was at higher prices. Yeah, I was going to say, you were selling at $180. That stock has come down pretty significantly since the earnings. Yeah. I think it's closer to $160 a share. Yeah. 네, 보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제 본인의 지분의 30%나 매도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IBM의 가치 훼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버핏은 가치 투자자니까 본인이 판단했던 그런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IBM에 대한 우려나 좀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가장 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건데, 앞서 살펴본 대로 IBM은 이제 레드 인수로 하이브리드 에드 클라우드에서는 성장을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알리바바 등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IBM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넘어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고, 투자 금액만 봐도 사실 좀 경쟁자에 비해서는 투자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근데 워낙 작년에 그 레드햇 인수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웃긴 게, 제가 보니까 찾아봤는데 이 IBM이 그 클라우드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아마존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나은 수준인데, 이게 우선 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IBM이 이 클라우드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매출까지 다 끌어다가 클라우드 매출로 잡는다는 의혹이 있어요. 비판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IBM이 생각보다 이 클라우드 시장에 좀 경쟁력이 있네 라고 좀 생각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무시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뭐 매출도 굉장히 크고요. 고객사들 보면 쟁쟁한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허만 봐도 뭐 2012년부터 7,000개 이상의 클라우드 관련 특허를 좀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한테는 하나가 있는데, 이 아나운서 분이 정확하게 캐치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As software. When I think of IBM, I don't think of cloud. How do you change that perception? 네, 그렇습니다. IBM 하면 클라우드가 떠오르지 않아요. 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적어도 전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IBM 하면은 예전에 이 네모난 컴퓨터가 생각납니다. 이 네모난 컴퓨터는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클라우드나 뭐 선도하는 기술력 이런 거는 잘 연관이 안 돼요. 그럼 이에 대한 신임 CEO는 어떤 답변을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If you look at our revenues, we are up there, right? I mean, like over $18 billion if you look at the trailing 12 months in revenue. When I think about it, I think old school, blue chip, they make chips. Like I think of it in this kind of scenario, or they provide services, etc. How do you change that? Actually, so you got to change that by looking at what our clients are doing. So if you look at whether it's banks like Lloyds and Westpac who go on the cloud journey with IBM, whether you look at American Airlines and Hertz and what they do for their mission critical apps, including rebooking of people during storms, etc. It is doing all that with our clients. We are not a consumer company, so you're not going to see us directly bring a service like search or a productivity app with our name on it. Our role is to really empower other enterprises, governments, etc. to bring their technologies and their touch to consumers directly. 저는 사실 이분의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타당하다 느꼈습니다. IBM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상 B2B 매출이 큽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B2B 회사들을 보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기술력은 우리가 매우 우수하지만 B2B 영업 위주이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면에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일단 PER 지수로 봐도 역사적인 PER 지수보다 낮고요. 이전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할인 현금 흐름 모형으로 적정 가치를 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는 이제 뭐 148달러 나오고 현재 주가는 이제 101.56달러인데요. 저는 이거를 구할 때 성장률 1%, 할인율 10%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을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IBM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지금 가격대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10년간의 가격 흐름을 보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크게 연연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세 차익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의 퍼포먼스, 이 안 좋은 퍼포먼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배당주 투자자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IBM은 1년만 더 배당을 하면 25년 연속 배당을 증가해온 기업을 칭하는 배당 규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우선 25년 연속 배당을 증액해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닷컴 버블이나 뭐 미국발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선 IBM이 경영진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6.84%로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배당 성향은 50%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다고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물론 바이러스 사태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현재 50% 미만이기 때문에 안 좋아져도 회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도 10% 미만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8.63%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네. IBM이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IBM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좀 고군분투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레델 인수가 그 산소호흡기를 달아줬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어쩌면 IBM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임 CEO가 서비스 사업 출신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 출신이라는 점이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DCF 모형이나 PER 수치를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지금 괜찮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몰라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좀 괜찮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할 거고요. 좀 추이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구독자 중에 미이나 님께서 요청하신 IB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IB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을 좀 다룰 거니까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이제 희망하시는 기업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바로바로는 못해드려도 목록에 올려놓고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IBM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